자, 봅시다. 또 이 120페이지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나왔습니다. 또 설명이 얼마만큼 장황할진 모르겠어요. 일단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가이드라인 먼저. 요 친구들은 내용은 좀 많아요. 여기에 소속된 단어들도 많고 말하는 것도 많은데, 결국은 이 친구가 심화 내용, 업그레이드의 내용들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파트인데, 그게 들어오면 대학교 내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그레이드들의 내용들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수준으로 내려서 그럼 몇몇 개의 정보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몇몇 개를 풀기 위한 문제의 내용으로서는 진짜 작습니다. 이게 몇 개 없어요. 진짜 조그만하게 있어. 그래서 이것 또한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공식처럼 달달달 외워라가 일반적인 수준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마플 시너지의 문제집을 풀 때라던가 혹은 여러분들이 글줄이 꽤나 긴 이런 통계적 추정치의 문제가 나오면 적용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떤 구성이 되고 그런 방식들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쌤이 조금 이것들에 대한 심화 내용을 포함해서 좀 곁들일 거야. 설명이 좀 장황할 거야. 그런데 그 장황한 거는 대충 요런 느낌이겠구나, 저런 느낌이겠구나를 보시고 나중에 한번 쌤이 싹 정리해 줄 거예요. 정리해 줄 때 그것들이 공식들일 건데 그 공식만 잘 기억해도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모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의 상황이 설정되냐면 지금의 딱 시국이랑 딱 맞아요. 대선, 대통령 선거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전 국민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처럼 고등학교 전부의 키를 조사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수능에 대해서 수능 성적들 모든 사람들이 치잖아.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요. 너 키가 몇이냐? 너 키가 몇이냐? 너 누구 뽑을 거냐? 너 누구 뽑을 거냐? 수능 성적 얼마 나왔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요. 그럼 그 조사가 모든 내용을 다 조사하면 이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모든 걸 싹 다 조사하는 거야. 모든 걸 싹 다 조사.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집단이 됐대. 이 집단이 생긴대. 괜찮나요? 이 나오고 있는 집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수조사를 통해 너의 키의 데이터들을 싹 다 모아서 이렇게 쫙 나열하면 이게 집단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173명이 10명이다. 이런 식으로. 180이 7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의 모든 키를 조사하면 이게 나올 거잖니. 그럼 이게 전수조사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전수조사는 결국은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쓰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소비 인력과 소비되는 그 경제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물론 이게 제일 정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뭐 할 거냐면 일부분만 발췌해서 혹은 일부분만 추출을 해서 그 모습들을 확인해보자. 대통령 선거 대선의 입장에서 보면 출구조사를 하는 거야. 너희가 출근길에 그 지하철 앞에서 누구 뽑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출구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단 속에서 일부분을 발췌, 일부분을 가지고 왔다. 우린 이거를 추출한다라고 표현할 거야. 추출한다. 그럼 이렇게 추출한 요놈의 집단을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샘플링인 거야. 우리가 흔히 샘플링 하는 거야. 뽑아서 샘플을 갖고 오는 거야. 표본을 갖고 오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의 이름을 조금 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 여기서 표본을 추출한 이 집단의 전부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우리가 얘가 일부 추출했지. 그럼 이 친구의 조사된 이름은 표본조사가 된 거야.
표본을 뽑아내서 조사를 한 거다. 그럼 사실 이 추출이라고 하는 내용도 규칙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내 맘대로 뽑냐? 그럼 좀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키 조사할래?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추출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는 또 두 가지 용어가 필요합니다. 무슨 두 가지 용어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보건 추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비보건 추출이 있습니다. 자, 보건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요 모집단에서 너 하나 뽑을래 해서 이렇게 딱 뽑았어. 그리고 확인하고 요 친구를 다시 집어넣으면 내가 뽑는 이 구조의 상황에서 변화가 되니 안 되니? 변화가 전혀 안 됐죠. 그럼 이거는 독립시행의 요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 뽑는 행위가. 왜? 계속 모집단의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가 됐잖아. 그쵸? 그게 우리가 보건 추출입니다. 보건 추출. 그럼 비보건 추출은 뭐냐면 내가 이 형준이를 이렇게 딱 뽑았어. 그럼 너 뽑혔으니까 절로 가 있어봐. 하면 내가 이 다음 차례 두 번째 때 뽑기의 상황에서 보면 사람의 명수가 바뀌었죠. 그럼 환경이 바뀌었네? 그것은 조건부 확률이 돼버리는 거야. 누굴 뽑았냐에 따라 환경이 달라지지 않니?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이런 추출의 사례가 좋겠니? 독립시행이 추출의 사례가 좋겠니? 라고 생각해보면 답은 명쾌합니다. 누가 나아? 독립이 나은 거야. 우리는 무조건 이 임의 추출의 방식, 우리가 이 추출을 임의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랜덤 뽑기라고 하거든요. 랜덤 뽑기.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그 임의 추출의 방법은 무조건 보건 추출로 갈 거야. 따로 이런 것들은 언급이 안 돼 있을 거야. 그냥 무조건 보건 추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비보건 추출 아니고요. 보건 추출로 할 거야. 되겠니? 얘는 밑에 건 조건부 확률, 위에 거는 독립시행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임의 추출, 보건 추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뽑아가지고 나온 이 표본 되겠습니까? 그러면 1차적인 설명은 된 겁니다.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설명은 됐어요. 되겠니? 그러면 잘 들어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 표본이 추출된 사례로부터 우리는 모집단을 뭐 할 거냐면 추측을 할 거야. 통계적 추정을 할 거야. 추측과 추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실제로 해가지고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뽑히겠다라고 한다든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남성 평균 키가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되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으로부터 추정을 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인 거예요. 나 이거 추정하고 싶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추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약간 성급한 일반화의 모델처럼 너무 그 한 가지의 사례로만 내용들을 추측을 하기에는 약간씩의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자, 그래가지고 요거 극단적인 상황을 해지하고 내가 요놈들의 뭔가의 보정가, 이 한 가지 사례로 추정을 하지 않고자 무언가 다른 형태들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일단은 들어주세요. 일단은 봅시다. 우리가 이 다음 번째의 내용으로는 누가 나오냐면 이 표본이라고 하는 내용의 평균과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의 분산과 표본이라고 하는 것의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 책에 120쪽에 나오는 아래쪽 모평균,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두 개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안 나옵니다. 그냥 버리세요. 다시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모집단을 일부를 추출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추출된 사례로부터 여기에 X1, X2, X3 지금 추출을 그럼 3개 한 거야. 3개를 뽑은 거야. 그럼 3개를 뽑은 요놈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야. 표본 평균. 그럼 이 표본 평균을 요놈의 확률을 X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친구로 정리를 해놨을 때 요놈은 이제 X바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표본, 추출한 놈의 표본 평균 X바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한 성급한 일반화를 없애주냐면, 자, 내가 이 표본이라고 하는 사례는 결국 이 모집단 속에서 추출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100명의 사람이 있고요. 그럼 그 100명에 대한 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정규분포 곡선처럼 이런 모양이 있으면 당장 가운데 평균치의 그 키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 거고, 이쪽에 끝각, 뭐 키가 2m짜리인 친구들, 농구부였던 친구들 혹은 배구부였던 친구들은 또 키가 졸라게 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냥 랜덤 뽑기다 보니까, 보건 추출, 이미 추출 랜덤 뽑기라 했죠. 랜덤 뽑기다 보니까 내가 운에 막 어쩌다 보니까 농구부 3명을 다 뽑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키를 평균치 냈더니 2m가 나왔네? 야, 우리나라 거의 뭐 서양 북유럽이구나. 완전 키가 2m가 나왔대, 평균이. 말이 되냐고. 당장 옆에 보면 전부 다 170, 180밖에 없는데 2m가 나왔대.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사례가 나올 수가 있죠. 매우 드물 확률로. 맞죠? 그럼 그걸로 추정을 하는 건 옳겠어, 옳지 않겠어? 옳지 않겠지. 지금 우리가 여기 부산이라던가 경북 쪽 TK 쪽에 출구 조사하면 대통령 김문수 뽑히잖아. 근데 그걸로 조사해서 다 판단하면 안 되잖아. 그쵸? 닉네임을 언급하면 안 되나? 네. 예, 그렇습니다. 잠깐 식은땀 살짝 났거든. 그렇게 돼서 일부 사례로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이 통계학자들이 갖고 왔냐면, 야,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친구를 확률 변수로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극단적인 상황은 확률적으로 드물겠네. 왜? 애초에 키 큰 친구가 별로 없잖아. 확률적으로 드물 거 아니야. 대신 평균치의 친구들은 확률적으로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그 X바라고 하는 요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를 그냥 뭘로 취급하자? 확률 변수로서 데리고 오자, 이거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선택을 해서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니, 놀랍게도, 자, 이제 설명 끝났어. 이제 마지막 정리해 줄 거라 했지.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 다 풀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이 다 만들어놨어.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식 이거구나. 그런 성급한 일반화, 그런 잘 안 되는 오류들을 다 개선을 해서 결론이 뭐 나왔냐면, 이 표본을 추출한 요놈 친구의 평균, 표본 평균을 구했어요. 이 친구 이름 다시 들어볼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요. 그러니 다시 표본 평균 자체를 확률 변수로 취급했다 했잖니.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수르륵 나오는 거예요. 예제 들어줄 거야. 그런 상태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놀랍게도 모집단에서 나오는 모평균이랑 똑같다는 거야. 요 모집단에서 나오는 평균치랑 똑같았더라. 되겠니?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 그럼 뭐라고 불러주면 되겠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서 뭐 해줄 거냐면 여기 뒤쪽에 n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쌤, 그러면 요 n은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친구 n은 추출한 것의 크기라고 부르는데, 그 추출한 것의 크기는 몇 개 뽑았냐인 거야. 개수야, 개수. 추출의 개수가 추출의 크기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쌤이 시그마는 안 할 거라고 했죠. 왜? 전부 다 루트 분산을 할 거라고 했죠. 네, 루트 분산이 남아있는 시그마에 대한 내용이 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줄게. 우리가 이러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요소와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모델로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살짝 한 장만 넘겨볼래? 우리가 어떻게 있냐면, 그 주머니 속에서 2랑 4랑 6이라고 하는 친구의 공이 적혀 있대. 122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걸로 설명을 좀 더 이어봅시다.
네, 이쪽에 주머니 속에서 2랑 4랑 6이라고 하는 친구의 공이 있는데 이 공에서 몇 개를 추출할 거냐면 한 개밖에 안 하네. 잠깐만. 아, 네. 표본의 크기가 2개짜리인 걸로 추출을 할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을 몇 번 뽑는 거냐면 2번을 뽑는 거야. 랜덤 뽑기. 지금 이게 사람의 형태라고 생각하시고요. 2명의 사람을 이렇게 뽑는 거야. 누구를 뽑을 겁니까? 당신의 키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뽑혀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볼게. 어떻게 나오냐면 2랑 2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2랑 4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2랑 6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겠니? 지금 내가 순서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누구도 되냐면 4랑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4랑 4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4랑 6이랑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왜? 지금 추출의 크기에 따라 나올 수 있는 형태, 추출의 표본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이 6하고 2, 6하고 4, 6하고 6 이렇게 나오겠네.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전부 뭐 해줄 거냐면 표본을 평균 내줄 거라고. 그럼 이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표현할 건데 얘는 얼마 나와? 2. 이거 평균 내세요. 이거 평균. 얘 얼마 나와요? 3. 얘 얼마 나와요? 4. 얘 얼마 나와요? 3. 얘 얼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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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표본 평균 x바로서는 이 표본 평균 x바로서는 나오는 숫자가 누구밖에 없어? 2, 3, 4, 5, 6 이렇게 나오네. 다시 아까 쌤이 어떻게 한다 했니? 이 추출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요 2라고 하는 수치와 6이라고 하는 수치가 극단적인 값이라고요. 근데 그냥 추출로서는 나올 수가 있다고. 왜? 확률로 구해보면 얘 9분의 1이거든요. 9분의 1의 확률로 6 나옵니다. 9분의 1로 확률로 2 나옵니다.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걸로 평균이 2겠구나. 평균이 6이겠구나. 안 된다고. 그럼 이걸 보정해줘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보정했나요?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보정할래. 어떻게?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할 거래. 그럼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표본의 전부를 뭐 했니? 평균 만들어서 확률 변수로 취급한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말한 내용이야.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한 거야. 되겠니? 그러면 이게 확률 변수로 취급됨에 따라 확률 값들이 각각 생기겠네. 2라고 하는 것의 확률 값은 전체 9개 중에 1개, 9분의 1. 지금 재배열 중이죠? 3은 어떻게 돼? 몇 개 나왔어? 9분의 2 나왔죠? 4는 어떻게 나왔어? 9분의 3 나왔죠? 5는 어떻게 나왔어? 9분의 2 나왔죠? 6은 어떻게 나와? 9분의 1 나왔네. 이게 뭐가 된 거냐면 확률 변수를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취급을 했고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나온 겁니다. 됐나요? 괜찮나요? 만들어낼 수 있겠나요? 요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공식으로 간다. 놀랍게도 이것들의 누구 평균치가 모평균이랑 똑같더라. 그럼 다시 돌아가서 모평균이 이렇게 생겼네?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네? 그 모집단을 x라고 한다면 x에서 내가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올 확률을 구해본다면 다 3분의 1씩 나오겠네. 그치? 그럼 이거의 평균은 EX라고 불러준다면 EX는 얼마 나옵니까? 위아래 곱해서 더해보세요.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6 12 나와서 4 나왔네. EX는 4네. 되겠습니까? 그럼 EX가 4니까 요것도 확인해보자. EX 봐도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위아래 곱해서 더해보자. 자, 9분의 2 플러스 2개 곱하면 6 플러스 2개 곱하면 12 플러스 2개 곱하면 10 플러스 그래 6. 그럼 얘가 얼마 나와? 9분의 8에 20에 30에 36. 약분하면 4. 나왔네요. 그 뭐라 말해주면 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더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분산 구해볼 거야. 이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불러. 자, 모분산은 Vx라고 하는 친구에 의해서
재평평제를 써도 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써도 되죠. 그럼 편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가 분수꼴이 아니니까 쉽단 말이야. 주어지는 별량의 평균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 4를 빼면 마이너스 2, 0, 2 제곱 때려 4, 0, 4 위아래 곱해. 그럼 분산은 얼마 나왔냐면 3분의 4, 3분의 4, 3분의 8 나왔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해보자 이겁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얘 일단은 평균치는 똑같이 4 나왔죠? 그러면 별량 빼기 평균 해봅시다. 4 뺍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제곱 때리자. 4, 1, 0, 1, 4 됐습니까? 위아래 곱해볼게요. 9분의 4 플러스 2, 0은 사라지고 얘 얼마? 9분의 2, 그 다음에 4 이렇게 됐네. 그럼 더해주면 9분의 6이 2번 10이 나왔네. 그럼 얘 약분 한번 하면 얼마 나와? 3분의 4 나왔네. 3분의 4 나왔어. 아까 이게 지금 Vx바야. 지금 이 친구가 Vx가 얼마가 나왔니? 3분의 8 나왔죠? 근데 여기에 뭘 곱한다고 했어? n분의 1. 이 n이라고 하는 수치가 뭐라고 했니? 추출의 크기. 몇 개 추출했어 우리? 2개 추출했잖아. 2분의 1 곱해봐. 등호 딱 성립하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은 이 x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 보는 것처럼 내가 이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것들의 개수의 순서쌍들이 나올 건데 이 순서쌍들의 평균치를 무엇으로 보정을 했다? 확률 변수의 x바라는 크기로서 보정을 한다면, 그게 됐다면 한 거야. 됐다면,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끝. 된다면 우리는 결론이 뭐다?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곱하기 n분의 1. 이 n분의 1은 누구라고? 추출의 크기. 되겠습니까? 그거 하면 끝이 나는 거라고. 이게 공식이 이게 전부입니다. 공식 이 2개 딸깍 외우는 게 이 설명드린 거야. 되겠니?